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4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네.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딱 걸렸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재재판이잖아요. 재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그 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강백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재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네.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호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네.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와.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와.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돌아가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여 있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금감원. PPT 1번. PPT 1번. 정말 그 쌍방울하고 지금 김성태가 한 주가 조작하고 배임 혐의가 총 합계가 5,663억입니다. 이 부분을 검사들이 다 혐의를 밝혀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향후에 다 무혐의 처분해 줬고요. 야, 이건 중요하다. 이거 한 건 한 건이 김건희 도이치 그 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네. 와. 첫 건만 해도 4,532억, 그 다음에 303억, 그 다음에 26조. 이 금액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나온 겁니다. 와. 검찰 수사로 나왔는데 이 5,663억이라는 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금액을 덮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이 덮는 대가로 대북 송금 그 진술을 받아낸 거죠. 와. 근데 이게 이제 박상윤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박이네. 저기 나와서 밝힌 거는 대북 송금과 관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그거 띄운 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와, 이 대박. 첫 번째 거 4,532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대북 송금을 통해서 실제로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해서 하려고 했어요. 맞아. 그 준비 작업을 저렇게 한 거예요. 나노스란 데는 상장은 돼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김성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김성태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식을 몰아주는 작업을 한 개 4,532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가 조절을 하기 전에 김성태 지분을 늘리려고. 그 작업을 했다. 그겁니다. 완전 주가 조작 범죄단이고요. 한 4번 PPT 혹시 가능하세요? 이거 진짜 대박. 한두 건이 아니네. 대박. 검찰 다 무혐의했습니다. 여기 나오네. 다 공소권 없음, 무혐의. 다 봐준 거지. 야, 이거는 읊어. 읊어. 자, 주식회사 광림 보고 의무 위반 각하. 각하 사유를 한번 밑에 보십시오.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이거 않아. 거짓말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압수수색을 본인들이 안 해갔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근데 무혐의 처분 근거가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오. 무혐의 처분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와, 그리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나눠서 광님 재판이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자,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광님 비비안 주식 담보 제공 미공시한 거 재판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판토스 홀딩스 등 차명회사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한 거 금감원이 이것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각하. 와, 미쳤다, 이 대한민국. 와. 봐주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거 비하면 도이치모터스 아무것도 아니네. 와. 진짜 아무것도 금액 아닙니다. 자체도 그렇고. 미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드러난 사실만 5천. 회의 내용을 부동산 원장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본은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 여기 분명히 원본이고. 존재해요. 네. 자, 요 가운데 일부분만 저희가 따로 좀 추려봤습니다. 네. 원장님, BH 청와대죠. 정책실장 주재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통계라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국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 증가와 주간 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표본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수석께서는요, 지금 당장 중단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정시에도 통계의 연속성 등 고려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맞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아무 문제 없잖아. 언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했지. 네네. 요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통계 수정에 대한. 아까 나왔던 PPT에 그 예. 빨간 부분들이 삭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삭제를 한 거야. 이게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는 거잖아. 네. 근데 저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러니까 조작을 하라고 했다는 걸로 조작했다는 거야.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주간조사 비공표 중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야. 네. 주간조사 비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이, 그러지 마라. 계속 공표해라. 아. 그거를 거절한 거를 뭐라고 조작을 했냐. 사전 보고 중단에 대한 거부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빼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직원들한테 요거를 들이밀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자기 기억을 다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부러 그렇게. 몇 년 전의 기억이니까요. 예, 정확하지 첨언 않죠.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죽을 뻔했어요. 예, 저 우리 최욱 씨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죽을 거 뻔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빼서 언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이 말을 마치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조작하는 식으로 것처럼.